독서만으로 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독서가 학습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독서 교육 자체의 목적은 독서여야 돼요.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와 다르게 국어가 좀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금 수능 국어의 난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문의 난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이제 선행을 먼저 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긴 합니다. 대치동에도 많은 아이들 지도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책 읽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그걸 확인하고 가는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 대치동과 주요 학군지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유아기 영어보다 결국 국어가 실력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최근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도 이 이야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은 제자리 걸음인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예셀라 대치본원 최지아 원장님을 모시고 상위 1% 아이들의 남다른 독서 습관과 초등 시기에 꼭 확립해야 될 국어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설라 대치본원 최지아 원장입니다. 저는 기파랑문예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026년 1월부터 예설라 대치본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예설라는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하는 것을 메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저희가 서논술형 평가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평가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점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기파랑 문예원은 어떤 곳이에요? 기파랑 문예원은 초등 영재 국어 교육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등 수준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데요. 문제풀이 학원이라고 소문이 잘못 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지문,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는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 KBS에서 한번 그 토론 예능이 있었더라고요. 더로직이라고 네. 100명이서 토론 대결하는 우승자님이 저희 채널 출연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분이 의외가 뭐였냐면, 전 토론을 잘하니까 뭐 국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 줄 알았는데 공대생인데 삼성전자. 근데 수업을 네. 해보면요. 네. 수학적 두뇌가 좀 우수한 친구들이 비문학을 분석을 잘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걸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은 선행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국어 선행 학습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죠. 너무 벌써요? 슬프게도. 야, 그러면 네. 국어의 중요성이 좀 느껴지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고. 맞아요. 제가 어젠가 본 뉴스에서 신문기사 뭐가 있었냐면, 지금 초등 논술로 붐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읽기 능력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소개를 하실 때 독서를 꾸준히 하는데도 성적이 제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독서를 꾸준히 하는 학생 자체가 별로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대충 휘리릭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또 최근에는 전자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 시기에는 전자책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스크롤 읽기는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와 이렇게 책을 한 장 한 장씩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어떤 게 일단은 다른가요? 손은 책을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이 물건을 내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읽고 책장을 넘겼을 때 죄책감이 있어요. 아, 나 다 안 읽었는데 대충 넘겼어 라는 게 물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스크롤 읽기는 자연스럽게 넘깁니다. 근데 내가 한 줄을 건너뛰었는지 두 줄을 건너뛰었는지 아니면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제가 웹툰을 보다가 네, 웹툰 보다가 이렇게 웹툰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스크롤을 한 번 넘긴 건지 두 번 넘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 심리가
이거는 되는데 다시 이게 안 돼요. 그쵸. 그게 스크롤은.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렇게 계속 막 이제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책은 이렇진 않거든요. 내가 안 읽었으면은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서 다시 정신 그쵸. 차려 이러면서 다시 읽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앞장으로 다시 넘겨서 읽기도 하는데 스크롤 읽기에선 그런 일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더 문제는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꾸 광고가 뜬다거나 음, 카톡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거나 음,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읽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전자책보다는 이제 종이책을 위주로 초등 때는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학원에 지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책이 재미있다라는 감정을 느낄 기회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다고 보고요. 네. 책을 읽기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 기억이 초등 저학년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초등 저학년 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본들 5, 6학년 수준의 문해력에는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정말 한 주에 한 권이라도 읽어가는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지 어떤 기간에 몰입해서 아주 많은 독서를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책을 그냥 많이 읽으면은 국어 실력이 좋아진다. 그 양에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양에 비례할 수는 있지만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 네. 양으로 때려 박으려면은 정말 네. 양으로 가야 된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넣으면 네. 스스로 깨닫겠죠. 아,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읽는 게 내가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책은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흡수할 수 있구나. 그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는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책만 읽었는데 나 수능 만점 나왔다. 이런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쵸?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TV도 채널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화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그렇죠.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심심할 때 책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양으로 때려 붓기에는 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책을 막 하루에 5권씩 읽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읽어봤는데 문제는 읽어봤자 줄거리만 알지. 그렇죠. 그 줄거리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가끔 그렇게 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좋아하는 책이 하나 생겨가지고 삼국지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삼국지는 여러 사람의 버전에 따라서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삼국지 다 읽어보고 나니까 내가 한번 조조편을 써볼까 해가지고 그냥 다른 관점으로 쓰려고 하는데 와 이게 달라요. 안 써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 써보는 건 또 다른 얘기구나. 매우 다른 능력이죠. 네, 글을 쓰는 능력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음, 읽고 나서 뭔가 이 써보는 거로 훈련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꼭 독서 감상문을 완결된 글의 형태로 써야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글이 아니더라도 말로 엄마랑 대화해 보는 거. 이런 내용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또는 이 결말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 작가한테 한번 연락해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독후감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글로 남길 때 허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글쓰기 자체보다 글씨 쓰는 행위를 싫어해요. 연필 잡고 글씨 쓰는 게 손이 아프대요. 그래서 글씨를 억지로 써라 하지 말고 정글 쓰기를 시키고 싶으면 처음에 시작은 엄마가 대신 써줄게 불러봐 라고 시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독후감의 양이 2줄, 3줄 그 정도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습관은 시작이 힘들지 이게 습관이 잡히면 거기서 한 줄, 2줄 늘려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때 다른 독서 모임들은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안 써오면 다음 모임에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른들이 그거 못한다. 어른들도 못하는 일이다 이건. 그래서 아, 와서 1시간만 읽으시고 그 파트에 대해서 제가 그 핵심 질문 5가지를 남겨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 연습만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책을 자꾸 이걸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너무 많이 가지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뭔가라는 거를 좀 표현해보는 연습 좀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나요? 그럼요. 독서를 꼭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독해야만 독서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은데 사실 성인도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맹점은 엄마가 다 정해주잖아요, 책을. 읽어야 할 책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이거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땠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독후감을 강제하지는 않는데 완독해 오지 않으면 퇴출을 해요. 이렇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이게. 네, 근데 이 정도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걸 통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유지되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어른들 네. 모임이니까요. 네. 그래서 완독을 해와서 이거를 다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뭔가를 느꼈던 포인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책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읽는 게 너무 쉽겠지만 엄마가 정해준 책 또는 학원의 숙제라서 읽는 책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줄거리를 다 이해하고 모든 관점에서 다 생각해보고 토론에서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아이가 힘들다는 것도 좀 공감을 해주시고 어떤 포인트에서든 아이가 이걸 삶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포인트만 잘 찾아낸다면 저는 독서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훈련하기 위해서 음. 이제 글감이라는 거를 활용하는 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거지. 글감을 본다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건 아닌가. 네. 그러면 그 대치동에도 많은 아이들 지도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책 읽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질 못하죠. 네. 그래서 읽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결말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서 써보고 싶어요. 라던가 아니 꼭 이 장소여야 돼요? 이 친구랑 꼭 싸워야 돼요? 다른 친구랑 놀면 되잖아요. 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이 왜 나오는지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림에 되게 몰입해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내용에 있어서 그 흐름에 빈 부분을 찾아냈거나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책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찾는 친구들 말고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맞구나 라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선생님이든 사전이든 아니면 구글링이든 그걸 확인하고 가는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독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다 그렇지만 이제 실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력은 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단의 구간을 짧게 채우는 거죠.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량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얼마나 꼼꼼하게 봤는지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노력을 했는지에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이 책을 냈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에 네, 맞습니다. 초등상위 1%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라는 네. 책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했던 건데 이게 책에서 독서와 학습은 다르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독서와 학습이 다르죠. 근데 책을 읽으면 국어 시험을 잘 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독서만으로 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처럼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닐 뿐더러 국어 시험의 난도도 올라갔어요. 맞아요. 우리 때 국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또 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건 책을 감상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능 문학에서도 이 내용을 읽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문학 개념을 바탕으로 이걸 분석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 학습은 정말 학습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암기하고요. 달달달 외워서 적용하는 훈련하고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독서만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대고요. 그렇지만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연습을 하기 전 단계에서 독서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저는 이 국어 공부가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와 다르게 국어가 좀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수학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하나에 나오는 거 안에 어쨌든 시험 문제도 다 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어는 갑자기 어디까지 시험이 출제자의 범위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뭐 ETF가 나오기도 하고요. 과학 네. 지식이 나오기도 하고 뭐 블랙홀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국어 공부를 하는 건지 이거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위가 넓고 그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풀기 어려운 경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지금 수능 국어의 난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독서라는 게 내가 모르는 영역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그 능력이고요. 근데 지문의 난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이제 선행을 먼저 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다루고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긴 합니다. 왜냐면 어른들한테 풀어보라 했거든요. ETF 문제들. 그랬더니 풀긴 풀어요. 옆에 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음. 그 시간이면 땡 이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이제 훈련이 돼야지만 그 음. 훈련에 맞게 딱 필요한 것들 의도가 뭐야, 개념이 뭐야 이렇게 빡빡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독서라던가 국어 문제집 뭐 이런 것들 많이 국어 문제집 많이 접하는 거 네네. 이거 중에서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문제집이 더 낫다라 보세요? 아니면 독서가 더 낫다 보세요? 일단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기 실력이 향상된 상태여야 돼요. 그 지점까지는 독서가 훨씬 더 유효하고요. 그리고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저는 중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전에 한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는 비문학 문제지를 좀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배워서 새로운 문학 작품을 읽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문학 작품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집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학 문제지는 초등 때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단편 소설이나 고전 소설을 미리 읽어보는 정도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중등 입학 직전에 중등 문법 전범위를 한 번 정도는 훑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문법은 암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다시 외워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문법이요. 3년에 걸쳐서 한 학기에 한 단원씩 쪼개져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어느 지점 중에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아이가 기억을 못해요. 저는 음. 국어 문법이라는 게 있었나?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영어 문법하면 영어만 생각했지. 음. 국어 문법을 의도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됐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때는 안 했거든요. 필요하겠다. 안 했기도 하고 사실 문법 다 교과가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 몰아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에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었고. 그쵸,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반드시 공부해야지 상위권을 선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등 고등 교과에서도 하나의 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 내에 단원이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문법의 전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내가 배우는지 그걸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기에 배우는 거 충실하게 암기해서 시험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미리 한번 전범위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권합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줄거리는 제가 예전에 애들 그 독서 감상문 써라고 하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독서 감상문 쓰라면 애들도 다 줄거리만 써오고요. 애들이 어디서 찾았을까 싶어서 보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해서 그냥 긁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네이버 블로그조차 줄거리예요. 줄거리가 있고 자기 소감은 한 줄 내지 아주 짧아요. 아주 형식적인 소감. 이런 아이들한테 부족한 거 뭐라 보세요? 그게 분량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책에서는 한 줄만 따와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꽂힌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글을 써야 사실 책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을 해본 친구들이 없어요. 부모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주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교육의 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꼭 하지 않더라도 어머님부터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이걸 다 읽고 줄거리를 꼭 알아야 감상문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한 문장,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아이가 어떤 글을 써와도 이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엄마가 허용을 해주면 아이도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총균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총균세라는 책이 어떤 책이면 아직 누구 어느 집에나 가도 다 꽂혀 있는 책이지만 누구도 읽지 않았다는 그 책, 전설의 책이거든요. 서울대 친구들이 참 좋아했다는 책, 그 책인데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총균세를 가진 민족이 없는 민족을 지배하거나 학살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온 게 AI가 그때 등장할 때라. 그럼 AI를 가진 민족이 없는 민족을 지배하겠구나. 이 AI 진짜 중요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저희 주식 투자 독서 모임이었는데 제가 총균세를 읽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거리를 네. 쓰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말씀하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내가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시점에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말씀하셨지만 그 두꺼운 책에서 한 문장 얻으셨잖아요. 그 한 문장이라도 얻었으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아. 근데 그 포인트가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죠. 너 답 틀렸어. 이거 주제 아니잖아. 얼른 주제 찾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독서가 학습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독서 교육 자체의 목적은 독서여야 돼요.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사실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 이유는 내가 답을 주지 못할 때, 내가 죽고 나서라도 아이가 어디선가 지혜를 얻을 때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이랑 친해야 돼요. 그리고 책에서 언제든 내가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아이에게 스스로 책을 고르고 또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읽을 권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죠. 돈 네. 아깝잖아요. 샀으니까 다 읽어야지. 그쵸. 이러면서 이제 다 읽어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네. 같은 돈이면 두꺼운 책이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네. 불만 중에 하나가 어린이 책들이 너무 비싸요. 칼라로 비싸요. 나오고 맞아요. 만화 들어가고 이런 순간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네. 컬러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애들이 이렇게 표지만 보고도 책을 고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책을 휘르륵 훑어보고 내가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파가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
컬러인지 아닌지, 글자 크기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줄 간격이나 양쪽의 여백이 좁은지 넓은지. 까지도 중요해요. 이거를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죠, 물론. 야. 그런데 딱 펼쳤을 때 시각적인 인상이 널널하네, 읽을만하네, 이런 첫인상이 있어야 만만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네. 아이들을 이렇게 독서랑 논술을 지도하셨으면 수많은 책들 시중에 나온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재미있는 책이 잘 팔리죠. 아니, 제가 출판사 네. 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경제교육책을 지금 내기로 했는데 네. 이쪽 의도는 다 좋은데 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만드는 거는 또 관점이 달라요. 공급자의 시선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수요자의 시선으로 또 만들어줘야 책이 잘 팔리는데 이 수요자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또 귀해요, 생각보다. 아, 또 오늘 되게 좋은 한 수 배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또 국어 교육 책도 이번에 내신다 들었거든요. 최근에. 네네. 예. 그래서 처음 책에서는 이제 독서 교육에 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독서가 어떻게 하면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강제 시스템을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추천 도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서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은 저 책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에요. 국어 학습. 그래서 독서와 국어 학습이 다르면 대체 국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썼는데요. 이제 핵심은 어휘랑 요약 능력이에요. 요 두 가지 능력이 잘 서 있어야 다른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부분을 잘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때쯤에 한번 또 출연해 주셔서 그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국어 문제 실제로 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뽑으셔가지고 이걸 풀이를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아,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어머니들도 한 방에 이해될 것 같아요. 책이랑 알겠습니다. 책도 잘 팔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초등학생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맞아요. 1, 2학년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1, 2학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3,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은 이제 어머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럼 대치동 학군지 하면은 교육 환경이 정말 치열한 곳 중에 한 군데잖아요. 거기서 나 우리 애를 좀 상위권으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으세요? 핵심은 그거예요.